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11월 수입차 판매 순위가 나왔습니다. 1위가 궁금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아니면 BMW, 아니면 아우디, 아니면 설마 테슬라? 네, 수입차 판매량이 조금씩 늘더니 이제는 28,300대를 팔았습니다. 여기 기사 보면 제목이 코로나도 막지 못한 수입차 인기 11월 판매량이 작년보다 7.5% 늘어 연말이 되면서 계속 늘고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4%가 증가됐다니까 야, 많이 팔리긴 했네요. 이대로 가면 올해 수입차 판매가 사상 최다 실적을 거둘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돈이 좀 많아지고 그리고 갈 데도 없고 쓸 데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여행을 가든 뭐 맛집을 가든 뭐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거 못하니까 쇼핑에 그냥 올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만규 수입자동차협회 부회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11월 수입차 신규 등록은 다양한 신차, 마케팅, 물량 확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다. 뻔한 얘기, 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니 그거 아니고 사실은 차 회사들이 잘했다기보다 소비자들이 그냥 많이 찾은 것 같은데? 아닌가? 그리고 개소세 인하에 대한 효과도 큰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기사 보면요, 여기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개소세 인하 30%거든요 내년부터는 개소세 인하를 70%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기사가 연합에서 시작돼서 여러 언론 매체가 다 썼거든요. 근데 이게 원 소스를 보면 그냥 알려졌다야.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했다도 아니고 내가 취재했다도 아니고 그냥 알려졌대. 알려졌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어떻게 피동사를 가질 수가 있어. 그것도 왜 샀어? 그럼 핸드폰이 생겨졌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잖아요. 소스가 불분명한 그런 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재부가 공식 성명을 딱 내놨죠. 개소세 인하 70% 검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근데 기재부 말이 검토됐다는 게 사실이 아닌지 70%가 사실이 아닌지 연장이 사실이 아닌지 요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개소세 인하 여전히 할 수도 있는데 70%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개소세 인하가 올해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내년에 더 큰 혜택을 준다,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네, 브랜드별 순위를 한번 보죠. 가장 못 판 차 브랜드 어딜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못 판 차 페라리? 페라리는 수입차 협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닛산? 닛산은 가셨으니까 이제 여기 빠졌고요. 롤스로이스. 네, 롤스로이스가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몇 대? 15대. 야, 롤스로이스는 매달 15대씩을 꾸준히 팔고 있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벤틀리 25대? 역시, 야, 25대 너무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 이 정도입니까? 1년에 300대 정도 파는 거야, 이러면. 1년에 벤틀리 300대 파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몇 없습니다. 지금 영국도 이만큼 못 사요. 롤스로이스는 최근에 고스트 신형을 내놨고요. 벤틀리는 플라잉 스퍼 풀체인지를 내놨죠.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관심들을 끌어모은 것 같습니다. 플라잉 스퍼와 고스트의 싸움, 누가 이길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플라잉 스퍼가 고스트를 이겼나?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엔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죠. 람보르기니는 26대. 우루스 인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식을 줄을 모르네요. 더 가져올 수만 있다면 한 100대도 팔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죠. 그 위는 시트로행입니다. 27대. 시트로행이 거의 람보르기니 수준으로 팔았어요. 아우, 눈물. 마세라티도 76대. 마세라티는 뭐 그럴 수 있죠. 페라리랑 동급인데 뭐 아닌가? 페라리는 이제 독립해서 미국 증시에 상장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회사가 됐습니다. 얼마나 잘 나가는 회사냐면 미국 시총을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이 현대차보다 높습니다. 혼다보다도 높아요. 와씨,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돼? 페라리가 지금 BMW와 시가총액이 맞먹습니다. 이거 이상한... 네, 그러면 특이한 브랜드들 한번 보면요, 포르쉐가 있네요. 522대. 포르쉐 요즘 SUV 전문 메이커로 전환한 것 같죠?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마칸이 너무나 잘 팔려요. 포르쉐 전체에서 마칸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판매량이 아주 어마어마한 거죠. 마칸은 최근 EV 소식도 나왔죠. 폭스바겐의 전기차 플랫폼을 이용하는 EV인데 폭스바겐 전기차 플랫폼을 MEV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PPE라고 해서 이 프리미엄은 별도의 플랫폼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별도라고 하지만 이 영상 보면 무슨 이름을 새로 만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MEV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르지? 일단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거침없이 이 포르쉐, 아우디, 폭스바겐 할 거 없이 이런 브랜드들이 전기차 시대에 걸맞도록 기존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쪽으로 이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눈에 훤하게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좀 더 보면요, 도요타가 지금 10위권에 올랐네요. 렉서스도 8위입니다. 623대 951대. 와, 도요타 렉서스 정말 막강합니다. 일본 메이커가 이렇게 빨리 회복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불매운동 이전 수준을 금방 회복했네요. 역시
답은 할인인 건가요? 네, 미니는 940대 9위를 차지했네요.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쉐보레, 가쁜 쉐보레네요. 쉐보레가 갑자기 여기 6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067대. 사실 이게 뭐냐 싶으실 수 있는데, 쉐보레의 국내 생산분이 있죠. 그거를 빼고 그냥 수입된 차만 놓고 봤을 때 이 정도다라는 거예요. 수입되는 차, 뭐 많이 팔리는 차 보면 트래버스, 콜로라도 뭐 이런 차들이 많이 수입되니까 6위를 차지하게 됐네요. 5위는 볼보입니다. 1267대. 신차를 구매할 때 대기 기간이 그렇게 길다고 하죠.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예전 같으면 프리미엄이다 하면 벤츠, BMW, 아우디 뭐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볼보도 거기 꼭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볼보의 판매량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볼보는 또 생산량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더 대기를 많이 하게 돼서 이미지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약간 많은 사람들을 애달게 하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4위는 폭스바겐입니다. 2677대.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요, 곧 신차가 공개된다고 하죠. 전기차 2가지가 국내에 등장한다고 하는데, 조금 아쉬운 건 여기 기사 보시면 아쉽게도 저렴한 중형 세단 파사트 그리고 프리미엄 세단 아테온이 후속 모델 없이 그냥 단종된다고 합니다. 파사트 완전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미국형 파사트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파사트 GT라고 해서 유럽형으로 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비싼 파사트가 새롭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폭스바겐이 2030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9년 후면 이 판매되는 차의 절반을 다 전기차로 채운다고 하죠. 3위는 아우디입니다. 2906대. 아우디는 테아모터스죠. 네. 최근 들어서 아우디 테아모터스에서 제공한 아우디 A6를 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아우디가 판매량이 많이 늘었어요. 우리 덕분인가? 네,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1위는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와, 메르세데스 벤츠가 7186대를 팔았네요. 진짜 대단하지 않나? 이건 국산차에서 몇 위야? 국산차도 이 정도 하기 힘든데, 거의 벤츠는 이제 제3의 국산차가 돼가는 것 같아요. 2위는 BMW. BMW는 메르세데스 벤츠보다 1500대를 덜 팔았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신형 E클래스의 힘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신형 E클래스가 역시나 디자인에 대해서 말도 많고 뭐 불만도 많았지만 역시 신형의 힘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형 벤츠면 그냥 앞뒤 볼 거 없어요. 그냥 사는 거죠. 묻고 더블로 가. 물론 BMW도 가만히 있진 않죠. BMW도 신형 M3, M4를 국내에서 인증받았다고 합니다. 와, 드디어 전면 그릴은 수직형으로 이렇게 쫙쫙 뻗었죠. 네, 이 수직형 키드링 그릴 BMW의 역사니까 사실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보나 했는데 보다 보니까 멋있어. 근데 해외에서는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이 그릴을 줄여준대요. 이 구형으로 바꿔준대. 야,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구형으로 바꾸는데 돈도 많이 들어요. 뭐 700만 원이 든대나? 그래도 구형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참 쓸데없는 튜닝 다 했네요. 아니지, 만약에 그랜저 전면을 구형 그랜저로 바꿀 수 있다면 바꿀 거 아니에요? 바꾸죠. 나 같으면 바꿀 것 같아. 네, 메르세데스 벤츠 내연기관 판매는 아주 굉장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전기차 판매량은 좀 아쉽습니다. 최근에 벤츠와 소카가 협력해서 EQC를 소카로 렌트해 주었죠. 근데 EQC를 소카에서 렌트한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다 반납했대요. 드라마 스타트업 보시면 수지하고 남자친구가 이거 타고 막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다 벤츠 타요. 훌륭한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에 수지가 있으면 나 같아도 스타트업 들어가겠네. 네, 자동차 판매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뭐 대충 그럴만하다 싶은데 23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가 있습니다. 신형 출시가 코앞인데요. 판매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23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아마도 메르세데스 벤츠가 수입을 더 하지 않으니까 아마 요 정도 순위에 머무른 것 같고요. 20위 폭스바겐 아르티온입니다. 378대. 그래도 이 정도면 꽤 팔린 건데 이거 단종시키기는 좀 아쉬울 것 같은 그런 수치입니다. 19위는 볼보 XC60입니다. 381대. XC60은 없어서 못 파는 차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도 저 지금 6개월째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18위는 BMW X5, 17위는 X7입니다. BMW SUV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눈길을 끄는 그런 디자인이어서 진짜 멋있어요. 길에서도 자주 보이고. 근데 BMW X5 가격 얼마인지 아세요? 1억 300만 원입니다. X7은 1억 2천만 원이에요. 야, 씨, 이게 1억 2천만 원 붙어야, 그러면 이 금액이면 카이엔 가격이 1억 480만 원이거든요. 카이엔 가격보다 비싸요. 전에 이걸 말씀드렸더니, 아이,
무슨 소리냐. 카이엔은 이게 기본 가격이고 여기다가 옵션을 한 3천만원 정도 더해야 돼. 더해야지 그 가격이지. 이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카이엔에 옵션 3천만원 더하면, 에이, 그러면 차 가격이 1억인데 3천만원을 더하면 그럼 한 등급 올려야지. 풀옵션하고 비슷한 거지. X7 풀옵션 1억 3,360만원. 비슷하네. 비슷하네. 그러니까 지금 카이엔하고 BMW X5, 6, 7 이런 애들이 가격이 그렇게까지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카이엔도 물론 깡통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BMW도 풀옵션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카이엔과 만만치 않은 가격, 굉장히 비싼 차인데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팔린다 라는 거네요. 카이엔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팔려서 333대를 팔았네요. 16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CLA입니다. 403대. 15위는 미니쿠퍼, 14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GLE, 13위는 GLB입니다. 벤츠 SUV도 인기가 상당하네요. GLE 같은 경우는 이게 나란히 있으니까 비슷한 차로 느껴지지만 사실 비슷한 차는 아니죠. GLE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죠. 1960만원짜리 차예요. GLB는 5200만원부터 시작하는 차죠. GLE는 GLB 2대를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GLB 요번에 국내에 처음 들어왔는데 굉장히 높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형 SUV인데도 크기가 상당히 크게 나왔어요. 너무 크게 나와서 나중에 이 차체에다가 7인승을 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뒷좌석에 에어벤트가 전시할 때는 있었어요. 이게 정작 출시할 때는 에어벤트가 없어지면서 이걸로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없는 게 좀 있어요. 일단 기사에 보면 썬루프 없고, 카플레이 없고, 에이다스 없고, 통풍 시트도 없다고? 야, 이거는 좀 한국 소비자들을 제대로 못 헤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깡통이에요. 나중에 이제 더 비싼 차도 좀 비싼 가격으로 갖고 오겠죠. 이게 저렴하면서 좋은 옵션, 저렴하면서 좋은 차,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렴하면 저렴한 이유가 있는 거지. 12위는 폭스바겐 제타입니다. 529대. 아니 잠깐만, 폭스바겐 제타는 지난번에 가격이 미쳐서 정말 차를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돈을 집어넣고 계약하는 그런 차였잖아요. 2600대가 첫날에 더 완판됐었죠. 지난달부터 고객한테 인도가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저는 2000대에서 1등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 이 인도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죠? 아마도 다음 달에는 나머지 2000대 다 인도하나요? 2000대 다 인도하면 1등 갈 수 있어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11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GLC입니다. 10위는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 574대. 포드 익스플로러 PHEV 모델도 있고요. 차도 크고요. 차박도 가능하고 가격도 괜찮고 시트도 막 이런 식으로 막 움직여요. 굉장히 전동으로 잘 돼 있어요. 3열이 막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9위는 BMW 3시리즈입니다. 579대. 역시 프리미엄 준중형 세단에는 BMW가 꽉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 사진이 포착됐는데요. 3시리즈 전기차 버전이에요. 정면부 보면 이게 3시리즈인가 싶은데 후면부를 보면 딱 3시리즈죠. 전면이 다 막혀 있는 거 보면 전기차는 확실한 것 같은데 전기차 3시리즈 기대됩니다. BMW도 좋든 싫든 어쨌든 본격적으로 전동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느낌의 세단이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8위는 쉐보레 콜로라도입니다. 604대. 콜로라도 판매량이 정말 많이 늘었죠. 요즘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차박 열풍도 좀 늘었지만 캠핑카를 구매하거나 트레일러를 구매하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트레일러 끌고 갈 때는 아무래도 트럭이 좀 어울리죠. 우리나라 SUV들이 견인 능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견인 능력 좋고 적재 공간도 넓고 그리고 캠핑하면 장작이라든지 좀 지저분한 물건도 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실을 수 있는 이런 픽업 트럭이 꽤 괜찮은 답이라는 얘기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7위는 렉서스 ES입니다. 648대. 이제는 이 시국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렉서스가 20위권 안에도 못 들어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 메이커가 막 집에 가기도 했는데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더니 벌써 7위에 올라섰습니다. 6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CLS입니다. 665대. CLS 처음 나왔을 때 디자인이 좀 못생겼다고 얘기했었죠. 사실 많이 그랬어요. 근데 길에서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 약간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다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이 차 말고도 E클래스도 은근히 보면 괜찮고 S클래스는 보면 그냥 확 괜찮고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5위는 테슬라 모델 3입니다. 841대를 팔았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테슬라 모델 3를 이번 연도에 구입할지 아니면 내년에 구입할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를 실시해서 수입차는 보조금을 못 받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이게 만약에 반영되면 내년에 보조금 못 받죠. 그러면 그게 13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사야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모델 3가 내년에는 여러가지 옵션이 더 향상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보조금 한 300만원 정도 줄어든다. 약간 한 200, 300 요 정도면은 네, 그 정도라면 무조건 신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히트펌프 들어오고 이중 접합률이 들어오고 크롬 딜리트 같은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전동 트렁크 생기고, 그리고 앞쪽에 이 무선 충전기 같은 거 뭐 등등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 나오는 신모델 더 기대해보게 되네요. 네, 4위는 아우디 A6입니다. 1590대. 갑자기 왜 1590대야? 역시 김한용이 타는 차! 이 정도입니까? 네,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우디 A6. 물론 지난달에도 이 정도 팔았어 사실. 아우디 A6 정말 괜찮은 차고, 그리고 할인 받으면 네, 제네시스보다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굉장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위는 수입 SUV 1위입니다. 변함없이 폭스바겐 티구안입니다. 1767대. 폭스바겐 티구안은 가격이 4242만원이에요. 가장 비싸봤자 4900만원이야. 괜찮은데? SUV 가격이 이 정도라면 괜찮죠. 그래서 아마도 국산 SUV 사려다가 돈 조금만 보태서 티구안 가자, 티구안이 안전하고 뭐 실용성 있고 뭐 여러가지 좋으니까 해서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가지 차종만 남았는데요. 1위는 무엇일까요? 1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아니면 BMW 5 시리즈냐? 두구두구두구두. 네, 1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입니다. 이거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 3423대. 벤츠가 압도적인 차이로 이겼네요. 메르세데스 벤츠도 페이스리프트 했고 BMW 5 시리즈도 페이스리프트를 했죠. 그런데 결국에 이 페이스리프트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실내 공간을 놓고 보면 시리즈가 조금 더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벤츠는 벤츠, 이걸 이기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3400대면 어느 정도냐면 기아 K7보다 더 많이 팔린 거예요. 2위는 BMW 5 시리즈입니다. 2214대. 와, 차이가 1000대가 납니다. 30% 이상 차이로 2등을 차지했네요. 이번 5 시리즈 페이스리프트는 개인적으로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이럴까 싶네요. 그런데 이게 비교가 살짝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E클래스는 E클래스의 쿠페, 세단, 카브리올레를 다 합쳐서 한 번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BMW는 5 시리즈, 6 시리즈 뭐 이러면서 이 쿠페형을 따로 뺍니다. 따로 빼기 때문에 판매량이 약간 분산되는 면이 있긴 한데 요번에는 세단과 세단을 맞붙여도 어쨌든 E클래스가 압도적으로 더 높은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는 1위를 벤츠에게 넘겨줬는데 다음 달에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국산차 같으면 한 번 순위가 정해지면 이게 엇갈리지 않거든요. 근데 수입차 같으면 이 물량 문제도 있고 할인도 서로 막 하기 때문에 이 프로모션을 통해서 이 순위가 계속 뒷바뀌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 게 자연스러운 시장이고 국산차 시장이 조금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거죠. 네, 요번 달에도 긴장감 없는 1위를 발표했는데요. 사실 요거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가 3개월마다 한 번씩 물량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테슬라가 또 판매량이 어느 정도 잡힐 거고요. 테슬라가 1등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폭스바겐 제타도 1등 할 가능성이 있고요. 5 시리즈 물량, 네, 이런 것들이 또 어쩌면 1등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점점 흥미진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입차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 되면 한 달에 3만 대가 넘어가는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개소세 인하도 이번 달에 마무리가 된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면 아마 판매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비싼 차가 G클래스야. 2억 1000만원부터 시작해요. G클래스 길에 막 되게 널려 있잖아요. 막 맨날 G클래스 맨날 보잖아요. 맨날 보는데 이게 2억 1000만원짜리 차였어. S클래스가 싼 편이네. 아유, 비싼 게 아니었네. 돈 없으면 S클래스나 사야 되겠다.